여러분들 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비트코인?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완전히 목숨을 건 나라 엘살바도르 아니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비트코인 떡락 시즌에 인생을 즐겨라 라고 조언하기도 하고 자기도 비트코인 싸게 샀다면서 땡큐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트코인에 미쳐있는 엘살바도르도 비빌 생각조차 못하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 아니 훔친 나라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 에? 갑자기 북한이 여기서 왜 나와? 아니 내가 아는 그 북한이 맞아? 네 그렇습니다. 뭐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는 세계 최고급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딱 봐도 좀 정상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암호화폐 시장도 정상적인 국가들처럼 정석 루틴으로 정상의 위치에 오른 건 아니라는 건 다들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북한에선 하루에 한 끼 사 먹을 돈도 없는데 어떻게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하겠어? 오늘도 무사히 감자라도 먹으면 다행인 국가에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다면 북한이 어떻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정상급 위치에 오르게 된 거야? 바로 해킹. 네 맞습니다. 그 사이버 세계에서 말하는 그 해킹입니다. 북한이 이 해킹으로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해킹한 암호화폐의 가치는 무려 2조. 공식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이렇게나 큰데 비공식적으로는 또 얼마나 많겠어. 그냥 끝도 없이 계속 나오는 거야 암호화폐가. 북한에서는 이렇게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해킹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원들만 약 7,00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자 그럼 늘의 급배밀 북한 키보드 워리어의 스탯 몰빵 해킹 능력으로 이뤄낸 북한이 의외로 1등인 것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201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의 최고 통수권자 김정은의 지시가 특정 단체에 떨어지게 됩니다. 네래 오늘 돈을 좀 만지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을 한번 마련해보라. 김정은의 지시를 받은 이들은 북한의 해킹 단체 라자루스, 이 라자루스라는 해킹 단체는 2007년에 창설된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그룹인데요. 이 말에 담긴 뜻이 실패를 극복하고 있는 사람 또는 죽음에서 부활한 자로 북한의 장명 센스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자식들이 또 북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스마트해. 아니 우리나라에선 똑똑하고 공부 잘하면 의대나 법대 뭐 이런 쪽으로 많이들 가게 되잖아요. 만약에 북한에서 머리 좋고 비상하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바로 전문적인 해커 양성을 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간다고 합니다. 뭐 개인이 선택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북한이어서 잘 모르겠지만 현재 북한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활동하고 있는 해커의 수는 무려 7,000명. 북한 치고 많이 발전했어. 아니 근데 어차피 북한은 북한 아닌가? 뭐 양성해봤자 북한인데 막 게임 아이디 해킹하고 뭐 그런 정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서의 해커 양성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꽤나 전문적이라고 하는데요. 뭐 아무래도 북한이다 보니까 선발된 인원들이 살기 위해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북한 수뇌부들 말 안 들었다가 아오지 탄강으로 끌려가거나 저기 멀리로 팔려가면 어떡해. 그냥 하려면 하는 거고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매달려서 목숨 걸고 공부하는 거야. 한마디로 생존을 하기 위해 해커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결국 이들의 실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이미지와는 달리 해킹 분야에 출중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그들의 실력을 전세계에 알리게 되는데 우리 북조선인민공화국의 해킹 능력은 감히 전세계에서 1등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게 뭔 개소리야. 니네가 아무리 해킹을 잘 해봤자 뭐 어디 털 수나 있겠어? 그래 이야기하면 내가 좀 섭섭할 수도 있지. 그럼 내가 한번 털어볼 테니 어디 한번 잘 보고 내 실력 맛 좀 보라. 너 어디 털 수 있는데? 그래 어디 한번 북한 실력 한번 보자. 그렇게 2016년 2월 5일 북한의 해커들은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들이 해킹한 곳은 바로 방글라데시. 에? 방글라데시? 거기 엄청 못 사는 나라 아니? 뭘 먹을 게 있다고 거기를 해킹한 건데 참 북한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들고 삶이 참 각박한 국가인데 안 그래도 돈 없는 국가 방글라데시를 털었네. 근데 이때 해킹한 대상이 개인이나 민간 사업체를 해킹한 것도 아니고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해킹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한국은행을 해킹해버렸다는 건데 북한 해커들은 인생이 그냥 드라마야. 해킹하는 과정이 완전히 영화였습니다. 영화. 먼저 북한의 해커들은 2015년부터 해킹 빌드업을 시작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은행 여러분, 제가 정말 은행에 취업하고 싶으니까 제발 좀 제 이력서 좀 봐주세요. 이렇게 방글라데시에 있는 은행으로 자신들이 꾸며낸 이메일을 보냈죠. 은행에서는 이메일을 받고 이력서를 확인해보지만 아무래도 이게 진심을 담은 이력서가 아니고 꾸며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력서 내용은 당연히 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임팩트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방글라데시 은행 직원들은 이력서를 뒷전으로 미루게 되는데, 하지만 이런 반응은 북한 해커들이 예상하고 있었던 행동이었죠. 그리고 이게 알고 보니까 그 이력서를 보낸 메일 있잖아요. 그 메일을 열면 자동적으로 북한 해커들이 심어놓은 악성 프로그램이 깔리게 되면서 북한 소나기에 놀아나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그냥 악성 코드도 아니고 전 세계은행 공동 전산망 스위프트를 해킹해버린 거였죠. 뭐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방글라데시 은행에서는 이력서가 하도 많이 오니까 별다른 생각 없이 넘어가게 되었고, 이때부터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북한 해커들의 농간에 놀아나게 되죠. 북한은 이때부터 방글라데시의 상황을 파악하면서 1년 동안 정보를 캡니다. 뭐 외화는 얼마나 보유하고 있고 돈을 얼마나 뜯어먹을 수 있고 이런 걸 분석하면서 때를 기다리죠. 이후 방글라데시 지점에 가짜로 된 계좌를 개설한 후 본격적인 해킹을 시작하는데, 야 일단 방글라데시 은행 프린터기 싹 다 정지시켜. 이렇게 북한 해커들은 방글라데시 은행의 프린터를 마비시켜 문서를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스위프트 시스템에 접속해 뉴욕 연방은행에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명의로 보유 외화를 이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요구한 금액은 한 하루 약 1조 원. 북한은 이제 돈을 요구했으니 이체 요구 행선지를 골라야 할 거 아니에요. 북한 입장에서는 와 이게 되네 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하나의 행선지를 고르게 되죠. 야 그 마닐라 주피터라는 지점이 있거든, 거길로 하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많이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북한은 이제 돈 이체받을 행선지도 골랐겠다. 방글라데시 외환 이제 싹 다 우리 거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내 계좌에 돈이 딱 하고 들어와서 확인해보니까 1조가 아니고 1,100억 원만 들어온 겁니다. 야 잠만 이거
뭐냐 왜 1조가 안 오고 1100억만 들어왔냐? 이게 알고 보니까 북한이 이체오구 행선지를 마닐라 주피터라는 지점으로 선택했잖아요. 이 주피터라는 이름이 당시 미국이 엄청난 제재를 가하고 있었던 이란의 선박 이름과 같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이체하려고 확인을 하는데 계속 제재가 걸리는 거지. 더군다나 북한 측에서 방글라데시 프린터를 막아뒀으니까 이 사람들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야. 게다가 방글라데시는 목요일 금요일이 휴일이라고 하는데 사건 발생일이 또 목요일이었던 거지. 만약에 북한이 다른 지점으로 선정을 했다면 1조 원을 전부 다 이체시켜서 꺽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 1조라는 돈은 당시 방글라데시의 외화 전 재산에 버금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선지 이름이 같았던 우연히 방글라데시를 살린 겁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니까 북한은 일단 1100억 원이라도 먹으려고 그 다음 단계 작전을 진행합니다. 일단 이 큰 돈을 의심받지 않고 빼내기 위해 마닐라에서 또 여러 다른 국가를 거치게 되죠. 이 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1100억이라도 먹었으니 다행이다. 일단 넌 필리핀으로 보내고 나는 300억 정도 스리랑카로 보낼게. 자, 샬리카 파운데이션 전송. 오케이, 난 끝. 뭐 이렇게만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여기서 문제는 영어 스펠링이었습니다. 아니 북한이 보낸 샬리카 파운데이션 문장에서 알파벳 O를 빼먹고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샬리카 파운데이션이 아니고 샬리카 파운데이션이라고 보내야 이체가 성사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스리랑카로 입금하려 했던 300억이 묶이게 되고 이제 남은 돈은 800억 정도였습니다. 이후 카지노에서 칩으로 돈을 인출해 바카라로 세탁 과정을 거쳐 북한으로 돈이 이송되는데 최종적으로 북한에 도착한 돈은 약 700억, 아니 벼룩의 간을 1조로 측정했으나 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까여서 700억만 훔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 북한 해커들은 키보드를 이용한 은행 강도라고 전 세계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이게 진짜 키보드 워리어인 거지.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이 해킹만큼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걸 찾지 못했고, 쉽게 말해 머리 좋은 사람들 몇 명 앉혀놓고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었잖아요. 물론 이건 강력한 범죄이긴 하지만 어떻게 자력 갱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거죠. 결국 북한 해커들의 이런 절도는 외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인 비트코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먼저 최근 인기 온라인 게임 중 하나인 엑시 인피니티가 해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때 해킹당한 피해로는 시가 6억 2,500만 달러, 하나로 약 8천억의 규모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미국 정부가 조사하는 도중 북한의 해킹 단체인 라자루스가 걸렸네. 만약 이 조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이야, 능력도 좋아. 무슨 앉아서 돈벼락을 맞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하죠. 뿐만 아니라 미국 재무부에서 전 세계적으로 도난당한 가상화폐 중 8,600만 달러 이상이 라자루스 주소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죠. 뭐 북한 해커들의 가상화폐 해킹 전적을 좀 살펴보면 소니 픽처스 해킹, 맘모스 스크린 해킹, 필리핀 은행 해킹, 폴란드 금융감독청 해킹, 인도네시아 거래소 해킹, 일본 리퀴드닷컴 해킹, 심지어 슬로베니아 가상화폐 거래소에선 830억 원어치를 가로채면서 총 5,300억 원을 챙겼다고 하죠. 결국 미국의 FBI는 라자루스 해킹팀 소속 3인을 현상수배범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와, 북한의 해킹 능력이 생각보다 엄청난 거보네. 네,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해킹한 암호화폐의 가치는 확인된 것만 무려 2조라고 하니까 이게 솔직히 생각해보면 먹고 살기 팍팍한 김정은 왕국, 아니 북한에서 이런 막대한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맨날 돈 없다고 찡찡대고 있는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그렇다면 북한에선 해킹으로 번 돈은 어디론가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상황을 본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핵실험, 핵 억제력 첨단화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많은 부분을 사이버 테러로 가져온 돈으로 사용한다. 뭐 결국에는 김정은의 입맛에 맞게 북한의 인민들은 굶주리더라도 핵은 포기 못한다, 뭐 이런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주권국가, 전 세계에서 북한을 벼르고 있어도 이 주권국가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짜 미치고 팔짝 뛰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은 이런 점을 이용해서 국가 차원으로 범죄 조직을 만들어 해킹이란 범죄로 재정 거가를 해결하고 있죠. 북한의 사이버, IT 기술이 더 성장하기 이전 무언가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방글라데시 해킹 때 실수한 해커의 아우지 행을 응원하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